지금 이걸 저희 보고 믿으라는 말인가요? 발레복을 입은 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의 길거리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의 불만을 조용히 듣고 있던 한 한국인 할아버지는 갑자기 망치를 들고 오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할아버지의 행동에 발레복을 입은 외국인 여성들은 서로를 밀치며 매우 다급하게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발레단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국립고교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리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발레 콩쿠르를 인생에서 처음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입상 콩쿠르 발레 대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아서 보통 다른 나라에서 첫 콩쿠르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발레 대회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영국의 발레 학교에도 한국인 학생들이 몇몇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발레 콩쿠르 대회가 열리는 서울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놀란 건 한국이 엄청난 부자의 나라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열리는 콩쿠르 대회에 참가한다고 했을 때 영국의 발레단 선생님께서는 굳이 가난한 아시아의 나라인 한국에서 콩쿠르를 참가해야 되냐며 반대를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강제로 저를 한국의 콩쿠르에 참가시켰는데요. 그런데 저와 오랜 시간 연습을 했었던 발레 선생님의 우려 섞인 발언과 달리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욱 좋은 사회 치안 시스템과 쾌적함, 그리고 부자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태어나자마자 발레를 오래 해온 저로서는 발가락의 부상 방지를 위해 많이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영국과 달리 교통 인프라에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영국에도 물론 평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버스가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영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깨끗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타국의 나라였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당황했던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안내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는 버스의 디지털 전광판에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로까지 해석되어 있는 버스 탑승 방법이 안내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버스 터미널은 매우 황당할 수 있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노숙자들이 버스 터미널 시설물을 고물상에 팔아넘겨서 정거장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더운 여름에도 버스의 터미널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야외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버스 터미널 근처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쾌적한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시원한 에어컨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까지 있었습니다. 영국과 상당히 비교되는 선진국 시스템에 당황했던 저는 곧바로 영상을 찍어 영국 발레단 선생님에게도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은 자꾸만 조작 영상을 보내지 말라면서 헛소리만 하시더군요. 아직 서울에서 열리는 콩쿠르의 시간까지는 약 20시간이 넘게 남은 상태였기에 저와 발레단 친구들은 조금 더 서울을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저를 밀치는 통증과 함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저희 콩쿠르 참가용 발레복 가방을 도둑 맞고 말았는데요. 가방에는 대회 참가에 필요한 발레복과 토슈즈는 물론 비행기를 타는 것에 필요한 보호자 여권과 환전용 현금까지 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에 저는 그저 패닉에 빠진 채로 가방을 들고 도망가는 한국인의 뒷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발레단 선생님께서 왜 한국이 위험한 후진국이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도둑맞은 발레 가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저희 옆에 있던 한 발레단 친구는 저의 발레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단 동료였던 조나는 자신이 평소 한국의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자주 봤었는데 방금 가방을 훔쳐간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인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의 손목에 빨간색 중국어가 적힌 팔찌 같은 것이 있었다며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길거리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경찰복을 입은 한 한국인 경찰관분이 다가오시더니 매우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건네셨는데요. 현지 영국인보다 더욱 좋은 영어 발음을 가지고 계시던 한국인 경찰관분의 배려에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가방을 도둑맞은 상황과 범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인상착의와 시간을 확인하신 한국인 경찰관분은 아마 20분 내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일단은 경찰서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금방 도둑을 잡아주겠다는 말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찰관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길거리 도둑 범죄가 매우 흔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영국의 경찰들은 이미 도망쳐버린 도둑을 무슨 수로 잡냐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냈고 결국 도둑 맞은 어머니의 지갑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소지품을 도둑 맞는 사람이 문제라는 사회적인 인식까지 있을 정도로 치안은 심각하게 좋지 않고 경찰들의 범죄 단속 시스템도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경찰관분께서는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가방을 훔쳐간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면서 뜬금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요. 한국인 경찰관분께서는 최근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치안 시스템을 지금의 도시 전체 지역에 구축해 놓은 상태라면서 곧바로 범인의 얼굴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고 저에게 직접 화면을 보여주며 인상착의가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보셨어요. 이러한 상황에 저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국가적 관광단지가 아니고서야 도시 대부분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도시 전체 지역에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저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중국인의 얼굴이 CCTV 추적 기술로 정확하게 찍혀 있었고 아까 친구가 봤다던 중국어 팔찌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저는 이 사람이 확실하다며 경찰관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얼굴 확인이 끝나자 경찰관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 곧바로 경찰차를 타고 떠나셨고 약 10분 뒤 화면 속의 중국인 범인 그리고 저희 발레복 가방과 함께 돌아오셨는데요. 만약 한국의 CCTV 치안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상황이었기에 저와 친구들은 놀라운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계속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운이 좋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의 발레복 가방을 훔쳐간 사람은 역시나 중국인이었고 그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평소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인들에게 화를 내고 오해를 했을 텐데 발레단 친구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이미 높은 상태라며 한국에서는 남의 것을 훔쳐가는 범죄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소식을 많이 접해왔었던 저는 아시아에서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한국을 경험한 뒤로는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친절하고 안전한 것도 모자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자체가 힘들 정도로 도시에는 안전한 CCTV 체계가 미래도시처럼 활용되고 있었죠. 가방을 다시 찾은 저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왔고 내일 있을 발레 콩쿠르 대회에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제서야 긴장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레복 가방을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가방을 훔쳐갔던 중국인은 가방은 버려두고 저의 내부 소지품을 훔쳐가려고 했던 것인지 발레복과 가방 내부 소지품을 완전히 헤집어 놓은 상태였고 그 사이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어진 저의 토슈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발레 대회용 토슈즈로 단 한 켤레밖에 들고 오지 않아서 여유 신발도 없던 상황이라 저는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고 그건 저와 함께 대회를 참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토슈즈는 완전히 반으로 찢어져 있었고 아무리 바늘로 수선을 한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더군요. 당장 내일이 국제대회인데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던 저에게 한국인 경찰관분이 다시 한번 말을 걸어오셨는데요. 아직 경찰서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저와 친구들의 모습에 무언가를 직감하신 한국인 경찰관분은 저의 찢어진 발레 슈즈를 보시더니 혹시 발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왔냐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중년의 한국인 경찰관분은 자신에게도 발레를 배우고 있는 딸이 있다면서 저의 토슈즈를 보시더니 혹시 토슈즈가 찢어져서 그런 것이냐는 말을 하시더군요. 한국말이 서툴렀던 저였기에 옆에 있던 친구는 콩쿠르 대회에 참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맞춤 토슈즈가 전부 찢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갑자기 한국인 경찰관분은 토슈즈를 바라보시며 곰곰이 고민하시더니 어딘가로 뛰어나가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던 것은 영국에서 제작한 맞춤 토슈즈였기에 한국에서는 저희 발에 딱 맞는 토슈즈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정도 발의 모양에 맞게 전부 압축화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새로 사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 20분 뒤 밖으로 뛰어나가셨던 경찰관분께서는 뜬금없이 망치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분과 다시 경찰서로 돌아오셨는데요. 저와 친구들은 기괴한 그 모습에 당황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분께서는 저희 토슈즈를 손으로 집으시더니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는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잠깐 있어보라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관분과 짧은 대화를 나눈 발레단 친구는 한국인 할아버지분이 지역에서 유명한 길거리 구두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저의 토슈즈도 수리할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소속되어 있던 영국의 발레단도 토슈즈가 찢어지거나 늘어나면 수선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수선이 완료되는 시간에 한 달이 넘게 걸릴 뿐더러 여러 편의 교통을 이용해 택배로 신발을 이동시켜야 돼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국의 발레단에서는 토슈즈에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새로 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선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곳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던 경찰관분께서는 할아버지분이 약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신발 수선 장인분이라는 소개와 함께 자신의 딸도 그곳에서 몇 번 토슈즈를 수선했던 기억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를 드려봤다며 1시간 안에 수선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간 구두 수선 가게는 40년이나 운영했다는 장인의 가게처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당히 허름하고 낡은 길거리의 구두 수선 가게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가까이서 살펴보니 할아버지 가게 주위에는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은 직장인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 모두는 할아버지에게 급하게 구두 수선을 맡긴 것인지 모두가 어딘가로 급하게 가야 하는 듯 금방 수선이 되는 듯한 기다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할아버지분께서는 별다른 말씀 없이 다른 구두들은 제쳐두고 저의 토슈즈를 먼저 수선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약 1시간 만에 저에게 다시 토슈즈를 건네셨습니다. 영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수리였겠지만 한국에서는 1시간의 시간으로 토슈즈를 완전히 수선할 수 있었고 심지어 매우 충격적인 것은 토슈즈에 지워지지 않던 얼룩마저 전부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국말이 가능했던 발레단 동료는 할아버지분이 사정이 딱해서 급하게 해주신 것이라며 따로 돈은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다며 저와 친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분은 조용한 미소를 보일 뿐 계속해서 말씀이 없으셨죠. 감사한 마음에 근처 잡화점에서 영양제를 산 저와 발레단 동료들은 한국인 할아버지분에게 조용히 선물을 건네드렸고 새로 신어본 토슈즈도 발에 딱 맞아서 내일 당장 콩쿠르에 참가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의 신발 수선과 관련된 장인 문화는 영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었고 저와 발레단 친구들은 이러한 모든 수선 과정이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나 길거리에서 늦은 시간까지 수선 가게를 운영하시는 모습은 한국의 안전한 치안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었고 저와 친구들은 영국의 좋지 못한 치안을 떠올리며 영국이 상당한 후진국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국제 콩쿠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한 저와 친구들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과 달리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었고 심지어 이러한 교통수단들이 영국과 달리 너무나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콩쿠르 대회를 무사히 마친 저와 친구들은 영국의 발레단의 요청에 약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더 여유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살아가는 것에 편리한 한국의 도시 인프라 시스템은 신발 수선과 관련된 편의성은 물론 편의점과 백화점까지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살기에 너무나 좋아 보였죠. 한국에서는 그저 흔한 길거리 수선 가게에 불과했겠지만 저와 친구들은 영국에서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한국 구두 수선 가게의 놀라움에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발레단 친구들은 콩쿠르 최종 성적에서 2위에 입상했고 어차피 남았던 시간을 활용해 1위에 입상한 한국인 발레단 선생님들과의 공개 수업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래도 높은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저희 발레단이었지만 한국 발레 단원분들의 실력은 저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발레 실력에서도 한국에서는 배울 것이 많은 나라였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상태이지만 저와 단원 동료들은 약 3개월 뒤에 있을 한국에서의 콩쿠르 대회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는 콩쿠르보다 한국 여행을 더 중요한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기에 하루빨리 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